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꼭 기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책의 문장을 한 몇 번 읽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 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문장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길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일을 네, 좋아요. 빨리 하세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문제인데 뭐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 복습하는 겸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전 시간 것들도 중요한 것들은 계속 물어보고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야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운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모든 회사들의 운영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낸 문제니까 이건 좀 어렵게 내야 되니까 그 세 개가 각각 뭔지 정확한 명칭과 각각의 예를 한 개씩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루틴, 복합, 혁신이고요. 네. 루틴은 공장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복합은 저희 치과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네. 혁신은 연구소 같은 게. 아우,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오늘 임상에 대한 주제니까 또 우리 예전에 임상에 대해서 했었는데 선생님들 아마 기억할 텐데 진료실에서 매일 이제 겪는 거니까 중요해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가 이제 레진 본딩제를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4세대에는 프라이머, 그죠? 에칭하고 나서 에칭, 프라이머, 어디시브, 그죠? 그 다음에 레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레진 그 전 단계 접착 단계에서 중요한 세 프로세스가 이제 에칭, 프라이머, 어디시브잖아요. 요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게 4세대인데, 그럼 이제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는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TMJ를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중기 단계에서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소리. 아, 좋아요. 아, 이게 너무 쉬우면 너무 쉽고 너무 어려우면 너무 어렵구나. 축하합니다. 네. 다음번에 좀 더 알고조를 잘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이제 복습했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임상에 대한 것 중에서 이 교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템포러리 같은 거 할 때도 기본적으로 교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요즘 환자들이 질문할 때도 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합이라는 거는 치아가 맞물리는 거를 갖다 교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교합이 치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먼저 한번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한번.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씹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씹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생존 본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씹는 힘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세게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음식 같은 거 다 익혀 먹지만 우리 몸은 사실은 예전에 아프리카 원시 시대 그런 때 이제 막 생고기 막 이런 상황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가 몸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씹는 힘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여기 교근하고, 보톡 설명할 때 선생님들 봐서 알 거예요. 교근하고 그다음에 측두근하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긴 한데 그 두 개는 그렇게 4대 저작근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아주 작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임상적으로 큰 중요성은 없고요. 그래서 교근하고 측두근이 이제 가장 큰 근육이고 이 두 개가 거의 교합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의 힘이라는 거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제 발휘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우리 몸에서 제일 센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십기 근육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죠.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가 깡 물 때 보면 명절 같은 때 보면 이렇게 트럭을 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촬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야지 깍깍 불면서 이제 음식을 씹어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서 음식을 먹는 거는 좋은데 그게 또 너무 세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우리 치아나 그 치주가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센 힘이 가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아나 치주, 잇몸 이런 것들을 가급적 손상되지 않게 하면서, 또 턱관절도 마찬가지죠. 턱관절.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는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또 음식은 잘 씹어 먹어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독특한 이제 교합 메커니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합 메커니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꼭 강조해서 선생님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건 사실 주제 하나인데, 제가 앞으로 세미나할 때 딱 주제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얘기를 여러 개 하면 너무 이제 선생님 기억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호 보호 교합이라는 거, mutually protective occlus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굳이 영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교합의 대원칙인데요. 말 그대로 풀어보면 상호라는 건 서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는. 그래서 이때의 상호라는 그 두 파트는 전치부와 부치부예요. 네, 전치부는 뭐죠? 네, 전치부는 여기 6개, 보통 6전치를 전치부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6전치, 이게 전치부고요. 나머지 부치부,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한쪽에 8개, 위아래 8개. 그죠? 이렇게가 부치부죠. 그래서 크게 나눌 때 전치부, 부치부 나누는데,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할 때 이 상호라는 거는 이 전치부와 부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두 명이 있다고 쳐요. 전치부 파트와 부치부. 얘네들이 상호, 그다음에 보호, 상호, 보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상호, 보호, 교합.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합의 큰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 오늘 시간에는 그것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 치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씹어 먹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치아의 작용은 상하로 저작을 할 때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에 저항할 수 있게끔 치아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치아는 위아래로 상하로 주어지는 힘에 잘 저항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상하로 잘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치아 형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환자들 때 자주 듣는 얘기인데, 치아가 이제 긴 막대기 형태죠. 네모난 게 아니고요. 네모난 게 아니고 긴 막대기 형태예요. 우리가 수직으로 뭘 쳤을 때, 딱 쳤을 때 얘가 힘을 가장 잘 받으려고 하면 얘가 긴 막대기 형태로 바닥에 깊숙이 묻혀있을 때 가장 잘 저항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치아들은 기본적으로 씹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긴 막대기 형태로 쭉 여러 개가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막 2개, 3개 막 이렇죠. 그죠? 배우치 같은 경우는 막 3개씩 있고, 루트가 하악은 막 기본적으로 2개씩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딱 씹었을 땐 부치부가 이제 이거 모델 하나씩 보시면 설명 드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딱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심교합이라고 하는 건데, 딱 물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어금니들은 전부 다 잘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각도로 이렇게 보시면 윗니 아랫니는 살짝 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살짝 떠 있다는 얘기는 힘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전치부와 부치부를 나눴을 때, 우리가 깡 물었을 때는 전치부는 살짝 떠 있고 부치부는 힘을 꽉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상호 보호에서 첫 번째 보호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누가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부치부가 전치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부치부만 힘을 받고 전치부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치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가 여러 개고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떠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 컨택을,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난다면 계속 앞니는 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부치부도 약간 인트루전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누구니까 또 전치부도 살짝 정출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우에는 전치부가 내려와서 조금씩 닿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이트 컨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짝 닿는 거죠. 그래서 교합지 같은 게 교합지는 좀 약간 저항감을 가지고 빠질 정도, 네, 그 정도로 해서 살짝 닿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템포를 하거나 할 때는 굳이 전치부를 닿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닿으면 자꾸 떨어질 거예요. 그 전치부 같은 거 템포를 해줬다가 자꾸 떨어져서 온 사람들 보면 그냥 하나거든요. 선생님들 해놓은 거 보면은 거의 전치부가 교합이 되게 해놓으면
떨어져 와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전치부는 그냥 교합이 안 되게 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여담이지만 템포로이 떨어져서 오면 선생님들 그냥 무조건 세팅하지 말고 항상 원장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원장님들께 원인을 좀 해결해서 붙여요. 원인 해결 안 하고 붙이면 또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환자도 굉장히 짜증내고 그러니까 항상 원인을 해결해야죠. 우리가 똑같이 시계태엽 반복되듯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붙이부는 전치부를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씹을 때 상하 저작을 할 때 붙이부만 교합이 되고 전치부는 살짝 이개시키면서 전치부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전치부는 뿌리가 한 개고 얇고 그렇잖아요. 약한 전치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템포로리 선생님들 만들 때도 붙이부는 가급적이면 붙이부 템포로리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의하고 교합점이 좀 비슷하게 찍히게 이렇게 만들죠. 파이널 크라운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중심교합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러면 교합점이 한 치아에 이제 골고루 찍혀 붙이부에는 골고루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어디에 찍혀야 될 거냐? 오히려 갖고 뭐 기능교도 비기능교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임상적으로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교정같이 전체 교합을 재형성한다거나 이럴 때는 풀마우스 케이스 같은 데서 좀 의미가 있지만 실제 환자들은 그런 이상적인 교합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치아를 막 수북한 경우가 많잖아요. 레진이나 인내 이런 걸로 부분 막 떼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크라운은 차라리 전체를 씌운 거니까 이건 우리가 교합점을 어디에 지키게 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사실 인내이나 뭐 레진 같은 걸로 떼운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인내이 위에 교합점이 찍히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레진이나 인내이 같이 수복물 위에 교합점이 찍히게 하면서 뭐 기능교도를 다 지켜주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 레진이나 인내이 같은 데는 찍히지 않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기능교도가 아닌 곳에도 찍히게 하는 게 낫겠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 저기 철학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후자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복물 상에서는 교합점이 찍히지 않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복물 자체의 강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 교합점이 안 찍히면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골드나 이런 거 그리고 가끔 보면은 지르코니아 인내이 지르코니아로 하는 치과도 많거든요. 저희는 지르코니아로 안 하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저희가 거의 다 이제 세라믹 계열의 인네일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세라믹 계열의 인네일을 시켜서 본격 메인으로 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골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인네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고 이렇게 가운데다 넣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정확하게 이제 삭제가 정확하게 되고 테이프가 좋을 때는 좋은데 만약에 이제 삭제가 좀 덜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언더컷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공수에서 그거를 이제 언더컷이 생긴 만큼 이 인네일을 갖다가 좀 일종의 부정확하게 하는 거죠. 좀 깎아내고 이제 시멘트로 거기를 채워가지고 이제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지력 같은 것도 떨어지고 많이 안 좋은 거죠, 얘가. 두 번째는 사실 더 안 좋은 건데요. 뭐냐면 그냥 만들어 보는 경우에는 이제 입안에 들어가면서 얘가 사실 안 들어가야 맞는데 우리가 이 인내를 물리고 세게 물게 하잖아요. 시터 같은 거. 그러면 세게 우기고 들어가면서 치아에 이제 크랙을 유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빡 들어가면서 빡 들어가면서 치아가 이제 크랙을 유발하게 되니까 사실 더 안 좋은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골드는 금은 약간 물렁물렁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로 씹어봐도 약간 자국이 왜그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골드 확인하려고 막 이렇게 씹어보잖아요. 금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같은 문제가 생겨도 얘가 우겨져 들어가면서 자기가 약간 우겨지면서 들어가니까 치아를 많이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골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일명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르코니아는 안 써요. 지르코니아는 너무 단단하니까. 그래서 저도 세라믹 계열을 잘 안 썼는데 이제 사실 라바가 나오면서 저는 세라믹 계열을 보통 많이 썼죠. 왜냐면 라바 자체는 조금 그 하이브리드 세라믹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데 얘는 세라믹 계열이긴 한데 표면 딱 그 표면의 강도를 조금 낮춰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얘가 약간씩 표면에서 치아보다 세진 않게 만들어놔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골드의 효과를 좀 비스무리하게 좀 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라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캐드캠이 들어왔잖아요. 캐드캠이 들어오면서
인내 막 손으로 이렇게 만들던 것보다 훨씬 정밀도가 올라갔고 언더컷도 어느 정도 기본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정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그런 두 가지 연장을 적어서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옆으로 좀 샜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씹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중심 교합,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센터가 중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센트릭, 가운데 위아래로 씹었을 때 이때는 구치부의 균력이 교합이 되고 전체부의 교합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부 안에 있는 치아 한 개 한 개 내에서는 굳이 어느 부위에 찍혀야 되느냐에 사실 굳이 큰 신경을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모든 치아의 교합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구치보다는 대구치가 더 단단하니까 교합점의 개수나 그다음에 세기 이런 것들은 대구치가 좀 더 많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소구치는 뭐 굳이 숫자로 얘기해 주자면 그 포인트가 한 포인트나 두 포인트만 교합점이 찍히면 되는 거고 대구치는 한 두 포인트에서 세 포인트 정도 그 정도 찍히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구치 한 개, 대구치 두 개 이상만 찍히면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원시 시대에 디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막 원시 시대 때는 생고기를 막 먹고 곡식 같은 것도 지금 익혀 먹는 이런 게 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 어떻게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음식을 다 익혀 먹잖아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교합력은 과다 설계된 거예요. 너무 과도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교합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별로 없고요. 거꾸로 교합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과도해서 음식을 잘 씹어서 잘 먹는 거 용도를 채우고도 오히려 너무 과도해서 우리 몸을 막 망가뜨리는 치아와 잇몸을 망가뜨리는 정도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현대 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합력이 적어서 문제인 경우보다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중심교합할 때 교합점은 굳이 많이 찍히고 또 세게 찍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참 교합점이 찍히는 개수는 교합치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세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번 심사를 확인하진 않죠. 나는 사실 심사를 안 쓰죠. 그럼 난 세게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 교합지가 찍힐 때 잘 보면 찍히는 네 맞아요. 색깔과 범위가 좀 달라요. 제일 세게 찍히는 건 우리가 마울사이라고 해서 그 부엉이 눈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같이 교합지 보면 찍힐 때 보면 이렇게 가운데 빨갛게 찍히고 가운데 짙게 하나 더 찍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번 찍히면서 무뎌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사실 가장 심하게 찍히는 교합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반드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점이 약하고 교합 조정 해봐서 거의 다 알 거예요, 그죠? 교합점이 조금 찍히고 좀 짙기도 또 넓고 짙게 찍힌 것들이 좀 강하게 찍힌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절해줄 때 양은 그럼 얼마큼을 갈아야 되냐 이건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또 하나 선생님들 좀 기억하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치아가 이렇게 씹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이해되죠? 하나의 가운데 축을 입고 이렇게 이게 3종 지렛대라고 하는데 일종의 지렛대 작용으로 씹게 돼요. 우리 몸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중심교합이라고 하더라도 뒤쪽에 가해지는 힘과 즉 7번 쪽에 가해지는 힘과 4번 쪽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많이 다르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가위인데 여러분들 가위 생각해 보면 어디로 자를 때가 가장 잘 잘리나요? 안쪽.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잘 자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르잖아요. 대충 자를 때는 이렇게 그냥 막 잘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는 3종 지렛대에서는 여기 이 축에 해당하는 요 부위에 가장 큰 힘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치아에서는 어디에 가장 큰 힘이 걸리겠어요? 7번죠. 8번이 그래서 제가 가끔 8번 치아가 교합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사람 잘 나서 맹출도 잘 됐고 교합도 잘 되고 있는 환자 중에 8번이 충치가 생기면 제가 충치를 하라 그러죠. 근데 이제 가끔 치과들은 8번이면 그냥 그냥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셨다가 더 싸움 뽑으시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치과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치과도 많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까? 이런 교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7번이 4번보다 훨씬 교합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면 8번은 어떨까요? 8번은 더 크겠죠. 8번이 더 센 힘이 가죠. 그 얘기는 똑같은 교합을 8번이 거의 다 흡수해주고 있고 앞쪽으로 갈수록은 교합이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7번이나 6번 치아에서 보면 엄청 좋은 거죠. 자기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교합력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서 문제니까 그 과도한 교합력을 8번이 거의 다 흡수해주고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충치실에서 쓰라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8번인데 뭐 그냥 그거 뽑아요. 이건 너무 성의 없고 교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방치할수록 교합압은 더 세게 가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그래서 우리 치아들도 뒤쪽으로 갈수록 세요. 그리고 환자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임플란트나 이런 임플란트도 그렇고 엔도크라운 하는 환자들도 잘 보면 횟수를 세보면 거의 7번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게 6번일 거고, 그 다음에 5번이고 4번은 많지 않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엔도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던 환자 중에 4번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빈도수가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뒤쪽에서부터 힘을 받으니까 뒤쪽 치아부터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똑같은 1mm, 만약에 우리가 1mm를 삭제했다 쳐요. 그랬을 때 7번에서 1mm를 삭제한 것과 4번에서 1mm를 삭제한 것이 전체 교합 고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교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통 1대3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굉장히 이건 엄청 다르겠죠. 흰제시스가 다 다르니까. 근데 보통 1대3. 이거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 유용하게 많이 써먹어요. 교합 조정할 때. 무슨 얘기하면은 7번 쪽으로 갈수록 또 7번 치아에서도 디스탈 쪽에 찍히는 교합점들은 조금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조금만 조정해도 확확 변화가 나타나요. 거꾸로 5번이나 4번, 특히 4번 쪽, 5번 쪽에 보면 거기에 교합점이 많이 찍혔다 그러면은 조정할 때 좀 팍팍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템포를 조정할 때도 이런 요령을 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잘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찍혔어. 7번 쪽에 찍혀서 그러면 얘는 조금만 조정해줘도 금방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로 팍 조정해버리면 또 너무 내려가면서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좀 거꾸로 4번 쪽에 많이 찍혔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정 팍팍 해도 그래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해야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지식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정 환자 중에도 얼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봤잖아요. 선생님 많이 봤죠. 교정 환자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교정 전공한 치과 의사들도 신기한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지금 원리거든요. 1대3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길어지게 하고 싶은 환자들은 제가 구치부를 조금 정출을 시키거나 근데 정출은 해도 큰 변화는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교합압으로 다 씹어버리니까 사실 그때는 조금 다른 원리인데 치아를 약간 디스탈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리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던 게 내가 얘를 똑같은 걸 더 뒤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가 앞니는 조금 길어지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얼굴을 좀 짧아지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최후방 구치, 그러니까 7번을 약간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성장기 환자들은 교합 압력이 적응을 하니까 그때는 진짜 고경을 가지고 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7번을 조금 정추시켜서 얼굴이 길어지게 해주기도 하고 또 7번을 갖다가 인트루전을 시켜서 얼굴을 좀 짧아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해요. 이렇게도 교정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합 조정에서는 얘기했듯이 교합 조정의 양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교합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할 얘기는 당연히 이제 아까 상호 보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치부가 전치부를 보호해주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늘은 어려운 얘기는 없어서 다음번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치부가 또 구치부를 보호해줘야겠죠. 그게 상호 보호 교합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측방 교합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견치 유도와 전치 유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렵고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트 선생님들 바이트 뜨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많거든요. 바이트 뜰 때 그럼 지금 이 교합에 대한 지식들이 종합이 됐을 때 바이트 뜰 때 필요한 것들도 다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3번 정도 해서 여러분들 플랜에도 그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3번 정도로 해서 이제 교합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거 이제 정리만 할게요. 오늘 정리할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정리해보자면은 우리가 교합이라는 거는 윗턱 아래턱이 이제 씹어서 윗니 아랫니가 씹어먹기 위해서 교근과 측두근이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저장력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는 다만 음식을 먹는 데 도움이 되지만 치아나 잇몸은 과도한 힘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치아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사람도 직업이 있듯이 치아도 자기 역할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그 상호 보호 교합이라는 형태인데 그래서 구치부는 전치부를 보호해주고 전치부는 구치부를 보호해주는 형태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한 건
부치부가 전치부를 고해준 형태. 이거는 사실 간단한 점이거든요. 부치부 우리가 중심교합 가운데로 딱 씹었을 때 위아래로 저장을 했을 때는 부치부만 다 교합이 되고 전치부는 살짝 떠 있다. 그리고 부치부는 우리가 이제 그 힌지 엑시스의 이런 형태로 씹기 때문에 그 부치부는 뒤쪽으로 갈수록 후방부로 갈수록 교합압이 더 세지고 수치는 대략 한 1대3 정도 된다. 1대3이라는 거는 7번과 1번이에요. 7번이 1mm 변했을 때 앞에 전치부가 3mm 변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7번과 아까 얘기했던 7번과 4번을 예로 든다면 1대3까지는 안 가겠죠. 그게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데 뭐 한 그거보다는 적겠죠. 한 1대2 정도 대략 그 정도쯤 되겠죠. 그 정도를 약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조정하면 된다. 4번은. 그 사이는 또 그 사이의 비율이겠죠. 대략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합 조정할 때는 꼭 한 치아 안에서는 뭐 어디에 찍히건 큰 상관은 없다. 그죠? 그리고 교합점의 개수가 이제 좀 골고루 찍히고 한 치아에 사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교합점만 나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게 기능교도 뭐 이런 것들을 꽤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수목물 상에는 찍히지 않도록 레진이나 인내 이런 거에는 교합점이 찍히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정도면은 오늘 공부가 되는 것까지 정말 됐죠? 혹시 뭐 오늘 좀 궁금한 거 있나요? 딱히 없죠?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